유럽 경제와 문화 수강생 여러분, 오늘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이 시간에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청각 자료 위계의 남유럽을 가다 그리스 무너진 신화, 이 시청각 자료 시청 및 감상문 보고서 제출 안내를 갖다 하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영상 자료를 갖다가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 시청각 자료의 핵심 포인트가 뭔가 이걸 갖다가 강의록을 갖다 통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 수강생들의 이 시청각 자료에 대한 감상문을 갖다가 또 소개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상문 딱 이렇게 보고 제출기일 내에 답재를 갖다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분량은 A4 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핵심 내용 및 개인 의견을 보고서 양식에 딱 맞추어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료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제가 올려갖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링크를 갖다가 공지를 갖다가 합니다. 제출기일도 딱 게시판에 이렇게 딱 안내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목 과제 관리 방에 과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답재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이 위기의 남유럽을 갖다 그리스 무너진 신화, 이게 나중에 기말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기말 시험 때 그리스발 남유럽 재정 위기에서 촉발된 유로존 위기,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갖다가 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이 감상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작성을 갖다가 하면서 이 남유럽발 재정 위기, 그리고 여기서 촉발된 유로존 전체 위기에 대해서 다 고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정리를 갖다가 하면은 다음에 기말 시험 대비에도 아주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네이버 클라우드 여기에 지난번에 시청한 인재전쟁 내일을 위한 시간도 이렇게 딱 함께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딱 접속해갖고 영상 자료를 갖다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 이 네이버 클라우드 접속 유효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속 수가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빠른 시일 내에 딱 접속해갖고 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갖다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강의록의 시청각 자료 포인트를 설명하고 또 선배 수강생의 감상문 사례를 갖다가 소개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이 남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유로존 위기 강의록의 챕터 4 이 관련 비디오 시청 토론 위기의 남유럽을 가다 그리스 무너진 신화입니다. 여러분들 시청각 자료는 2010년도 그리스발 이런 재정 위기가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KBS에서 이런 유럽 재정 위기에 관한 특집 방송을 갖다가 했어요. 1편이 그리스였고 2편이 이탈리아, 3편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편, 그리스 무너진 신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감상문 숙제를 갖다가 4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0년도에 이런 그리스의 어떤 상황, 위기 발발 초창기의 어떤 그리스 상황을 갖다가 이 비디오에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국가 채무도 170%, 180%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2명 중에서 1명이 실업인 청년 실업률 약 50%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상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해결될 조짐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년이 지난 오늘날의 그리스 이런 경제 위기 이런 사회상을 갖다가 잘 나타내는 언론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갖다가 하겠어요. 여기 제일 첫 번째 자료는 그리스 긴축 법안을 갖다가 두고 충돌하고 있다. 그리스와 그리고 이 그리스의 긴축 재정을 갖다가 요구하는 EU, IMF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간에 이런 상당한 갈등 대립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 들은 바와 같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이런 부도사태 위기를 갖다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독일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 이 EU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IMF 이 트로이카 체제는 그리스에 대해서 세 차례나 이렇게 구제금융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딱 했어요. 이 구제금융의 지원의 대가로 그리스에게 허리띠 졸라매라, 긴축 계획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시민들의 어떤 복지가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임금이 동결되고 그리고 긴축을 갖다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말라떨어지면서 이런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 이렇게 완전한 이런 타격을 갖다 받는 그리스 시민들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이런 재정 개혁, 긴축 정책에 아주 분노를 갖다 이렇게 표출을 갖다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언론 기사를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젊은 두뇌 그리고 기업들은 엑소더스, 그리스를 탈출하고 있다. 그리스 인구는 9년 새 4% 줄었다. 2020년 2월 언론 뉴스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서 영국, 독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렇다, 그죠? 그리스는 심각한 두뇌 유출을 겪고 있다. 정부가 긴축 계획을 갖다 위해서 나라 자산을 민영화해갖고 외국에 팔아넘기는 동안에 국민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거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그리스 인구는 1068만 명인데 2000년 1077만 명보다도 작다. 진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이렇게 할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런 전성기였어요. 완전히 이런 분홍빛 미래에 완전히 모든 국민들이 행복했었죠. 근데 결국에 2010년도에 이런 부도 위기가 이렇게 오면서 그리스 나라 살린 그들나고 그리스 경제 완전히 파탄되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그리스의 두뇌들이, 청년들이 탈그리스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다, 그죠? 그래, 젊은이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리스의 평균 실업률은 19.3%인데 청년 실업률은 그 2배인 39.4%다. 근데 지금도 거의 50%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었던 2012년 55.2%. 가장 최악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57%였어요. 여전히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다.
아테네 시내에서 만난 그 20대 한 여성은 친한 친구가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런던에서 일할 자리를 갖다가 알아보고 있다. 이 국내 취업이 어려워갖고 외국으로 떠나는 이런 내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 젊은 애들은 어디로 가느냐 주로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이라든가 UAE라든가 이런 거 중동 북으로 가고 있다. 호주로 떠난 그리스인만 1만 명에 달한다. 야, 심각하다 그죠. 2010년도 구제금융 이후 호주로 떠난 그리스인만 1만 명에 달한다. 의사, 엔지니어, 전문직들도 고국을 떠나서 해외로 향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서 그리스 기업들도 앞다투어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거 젊은 두뇌와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리스 정부는 그 해외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골든 비자 제도를 도입해갖고 부동산 얼마 이상 구매한 외국인에게는 5년 영주권을 내주고 있다. 야, 돈으로 완전히 자본을 갖다 해외 자본을 유치를 갖다 한다 그죠. 돈으로 사는 영주권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싸다. 그렇다 그죠. 근데 골든 비자가 인기가 클수록 그리스 청년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왜냐 일자리도 없는데 집값이 뛰기 때문이다 그죠. 이런 것도 보면 공무원 세배 늘린 그리스 재정 파탄 항만공항까지 외국에 팔고 있다. 그래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지역자 4명 중에 3명꼴로 공무원이다. 그래, 그리스 이런 거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이 정권 유지 이런 걸 갖다 위해 갖고 공무원을 갖다가 수를 갖다 대폭 이렇게 늘렸다 그죠. 4명 중에 1명꼴로 공무원이다. 그만큼 이렇게 공공부문이 이렇게 세다는 말은 그만큼 이렇게 방만한 어떤 재정 운영 이렇게 되죠. 유럽에서 가장 후한 임금 제도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 은퇴전에 월급의 95%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가까운 그 항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이 완전히 이렇게 차지했다. 중국 국기 오스만기가 펄럭거리고 있다. 전체 물동량의 80%는 중국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의 심장적인 피레우스 항구는 중국을 위한 항구였다. 중국 자본이 완전히 이렇게 지배를 갖다 하고 있다는 거다. 그죠? 이 그리스는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라는 파고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2010년부터 8년간 유럽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엄청난 구제금융을 갖다 끌어와갖고 간신히 국가 부도를 갖다가 막았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돈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어떤 자산들, 공기업들을 갖다가 외국 자본에 이렇게 판다는 거다. 그죠? 특히 공무원공화국이 낳은 망국의 길이다. 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옥을 가져온 장본인은 좌파사회당의 파판드레우 총리다. 81년부터 90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11년간 집권했다. 이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뭐든지 다 줘라. 그렇죠? 81년도에 그리스 공무원 30만 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90만 명으로 3배나 불어났다. 취업인구 4명 중에 3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일도 열심히 이렇게 안 한다. 그죠? 신분 보장받고 높은 임금 인상 보장받으니까 신정부 세력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리고 연금도 이렇게 많이 주고 일이 되면은 이렇게 나라 살림이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였다. 그렇죠? 이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184%까지 상승했다. 여러분들 마스터조야 경제통합 동맹 계획이 보면은 그리고 긴축 재정 안정화 이런 거 협약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정부 부채는 GDP 대비 60% 이내여야 된다 이랬죠. 그리스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국가 부채가 130%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180%까지 이렇게 육박했다는 거죠. 참 이거 그리스 같은 경우에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탈출 조짐이 아직 안 보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 위기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비디오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이 그리스발 이런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상 과정 파급 효과 그리고 이 위기가 어떻게 발발되었는가. 그래서 이 유럽연합이라든가 유럽중앙은행, IMF 그리고 재정 취약국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책을 갖다가 모색하는가, 위기 수습책을 갖다가 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재정 위기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는가,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는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갖다 항상 생각하면서 이런 위기를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이 그리스발 이런 유로존 위기, 특히 그리스에 이렇게 집중된 위기의 어떤 발발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현재 그리스의 경제위기 대응책이 어떻고 전망이 어떻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그리스 위기의 어떤 발발 원인이다 이러면은 제가 크게 3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2008년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유로존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의 어떤 국별 원인이다. 근데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 이런 날라 살림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풍에 넘치게 엉망으로 이렇게 재정을 갖다가 운영한 결과 파산 상태가 났고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바닥에 이렇게 나둥거려졌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위기의 발발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다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이 유로화 체제의 어떤 태생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경제력이 센 독일과 경제력이 약한 그리스를 특별한 보완 장치 없이 재정 통합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보완 장치 없이 하나의 어떤 단일 유로 화권으로 이렇게 묶은 것 자체부터가 이런 거 문제의 불씨를 갖다가 다 이렇게 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죠. 특히 이런 거 재정 위기국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체제 우산막에 들어가면서 이 자국의 경기 상황에 맞춰서 이 경기 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거 권한을 갖다가 상당 부분 상실했어요.
거죠. 특히 이 재정위기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정책 이런 거 갖다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유로화 이런 거 통합합류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유로화 환율 이런 거 갖다 딱 적용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다 거죠. 일반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이런 거 수출을 갖다가 늘리고 경상수지 이런 걸 갖다가 방어하는 이런 거 전략을 갖다 정책을 갖다가 쓰는데 이런 그리스를 갖다 비롯한 이런 거 재정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이런 거 갖다 쓸 수가 없다고 그죠. 이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 그리스의 어떤 그 경제력에 비해서 유로화 단일 환율이 가대평가되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더 이렇게 쌓여갔다. 그래서 이를 갖다 또 메꾸기 위해서는 또 해차입을 갖다 또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자국의 어떤 경제력에 비해서 유로 환율이 낮게 평가되면서 안 그래도 기본적인 산업기술 경쟁력 이런 게 좋은데다가 유로 환율까지 이렇게 탁 받쳐주니까 독일은 더욱더 이렇게 수출을 갖다가 늘리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갖다가 이렇게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로화 도입에 따른 아주 중요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로존 남북 국가 간의 그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거. 독일과 같은 북쪽 나라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렇게 성장도 좋고 실업률도 낮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도 쌓이는 반면에 그리스와 같은 이런 남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상수지 적자도 더욱더 쌓이고 성장률도 침체되고 실업률도 더욱더 이렇게 고실업이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갖다 보인다는 거죠. 양극화 현상. 그렇죠. 특별한 재정 통합 같은 게 없는 통합이다. 그 다음에 이 비디오는 그리스의 어떤 국별 원인을 갖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성적인 국가 채무다. 지금 현재 2020년 정부 부채도 GDP의 약 175%에 달한다. 방만한 재정 운영, 특히 탈세 이런 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유로화 도입 이후에 저금리 혜택에 따른 해차입 효과, 이런 게 해차입이 확 유발되었죠.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이 유로화에 들어오면서 유로화 체제에 들어오면서 독일과 빵빵하게 비싸게 되면서 낮은 금리로 국채를 갖다 발행해갖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심화, 이 국가 성장 정체다. 마이너스 성장이 2009년부터 거의 14년까지 5년 연속되었어요. 이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보면은 이 0% 여기서부터 2009년도부터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죠. 2011년도 마이너스 9%나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래 되면은 국민들 생활 완전히 이렇게 파탄 상태죠. 일자리도 없고 시중에 돈이 안 돌죠, 그죠? 2016년도 이럴 때도 거의 0% 됩니다, 그죠? 그리스의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쭉 이러다가 증가 23%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전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50% 상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벌 만한 그것이 없다는 거죠. 제조업 경쟁력이 이렇게 약하다. 관광, 해운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것. 굉장히 펀더멘털이 너무나 이렇게 취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가다한 복지다. 연금 공공부문 지출이 이렇게 아주 심했다. 공무원 수가 이야기한 바대로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부정부패, 탈세, 지하경제 규모 이런 게 진짜 심각하다. 이런 거 탈세액이 전체 GDP의 한 25%에 달한다. 이러면 참 이렇게 세수도 이렇게 모을 수가 없다 그죠?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는 이 경제 위기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다가 썼는가? 그래서 긴축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썼다 그죠? 여러분들 긴축 정책이 나오면 결국에는 허리띠 졸라매기입니다. 이런 거 세수를 갖다가 늘리고 정부 지출을 갖다가 줄인다. 이런 세금을 갖다가 인상한다. 정세다 그죠? 그리고 탈세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래 갖고 매각 자금 이런 걸 갖다가 또 확보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인다. 예산 삭감한다. 공무원 임금 동결한다. 연금 축소한다. 그런 거다 그죠? 특히 복지 축소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반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긴축 피로감 이런 것이 아주 이렇게 쌓여간다 그죠? 경제 위기 발생한다. 그러면 부정금융을 요청하면은 경제 사회 전반에 구조 조정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축 개혁 감원 복지 축소 일반 대중의 어떤 삶 이런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렇다 그죠? 그리고 문제는 위기 탈출의 어떤 조짐이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게 참 힘듭니다. 여전히 2010년 오늘날까지도 고실업 심각한 정부 부채 저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경상수지 불균형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 환율 이런 것도 이렇게 만질 수가 없다 그죠? 그리스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부도가 난다, 재무상황 불량 위험에 빠져갖고 부도가 난다 이러면은 이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재정 취약국인 남유럽 국가에게 도미노 이런 연쇄 이런 충격을 갖다가 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존 자체가 이렇게 해체가 될 수 있는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독일을 갖다가 비롯한 이런 유럽연합 주요국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이런 데서는 그리스의 어떤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유로화 사수 체제 차원에서 그리고 유로화 자체가 유럽 통합의 상징이다 그죠? 유로화를 갖다가 무너지면은 유럽도 무너진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작성을 갖다가 하면은 좋겠어요. 발발 원인, 그리고 현재 어떤 대응책, 상황,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배 수강생들의 감상문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 수강생의 감상문 두 개를 갖다가 소개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상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죠. 2010년도에 그리스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를 갖다가 겪었다. 유로화가 99년도에 이렇게 딱 출범이 되었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딱 유로화 가입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10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 유로존이 위기를 갖다가 맞게 되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유로존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영상 내 그리스의 상황은 참으로 참혹했다. 저렇게 나라가 궁핍할 수 있을까? 뭐의 상징인 것 같은 유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 이런 참고 잘 썼어요. 영화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런 위기에 직면해갖고 그리스 경제 파탄되고 그 결과 그리스 시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가난 궁핍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영상 속에 그리스 시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장터의 채소 찌꺼기 등을 주워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들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이었다. 많은 공장과 회사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갖다가 잃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영상에 나오는 한 여성도 일자리를 갖다가 잃었기 때문에 엄마의 그 연금으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부 다 폭탄을 갖다가 이렇게 맞았죠. 그래, 이런 거 고대 그리스 문명을 꽃피우며 아름다운 신의 나라 그리스가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 전문가는 그리스는 돈을 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그리스 정부의 그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그리스는 탈세로 부패가 만연하고 국가 부채 규모를 조작하는 등 도덕적 예의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했다. 그래, 탈세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도 참 잘 썼어요. 이 유로존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 선생님 오케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 단일 통화 사용에 따라서 남유럽과 북유럽 간의 경제 불균형이 나타났다.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서 단일 유로 환율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환율이 저평가돼 갖고 수출이 더욱더 이렇게 늘고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가치가 다 고평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그래서 남북 국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그래, 경쟁이 약한 남유럽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할 환율 정책 수단도 가질 수 없었고 금리 조정책도 가질 수가 없었다. 이 유로존의 그 금리 정책 실시 권한은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단일 어떤 그 금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실시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라든가 이런 남유럽 국가들은 치명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조정할 정책도 없고, 그리고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타났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GDP의 13%, 정부 부채는 GDP의 약 175%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 재무상환 불능 위험에 빠진다. 그러면은 그리스를 넘어서 남유럽, 북유럽, EU 전체, 그 나아가서는 글로벌 위기를 갖다가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참 잘 썼어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도 1997년에 IMF 금융위기로 엄청난 타격을 갖다 받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갖고 탈출했다. 특히 그때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이 나라 이렇게 부도난다 이래갖고, 모든 시민들이 자기 집에 꽁꽁 숨어 놓았던 그 장롱 속에 그 애들 그 돌반지, 돌금반지, 이런 걸 갖다가 내놨어요. 생긴 거 집에서도 금반지를 갖다가 애들 금반지, 돌반지를 갖다가 몇 개 내놓은 기억이 납니다. 그거 안 내놓으면 역적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이런 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위기 탈출에 힘을 갖다가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환율 이런 것이 아주 또 이렇게 이렇게 수출 이런 걸 갖다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IMF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모델 이런 걸 팍 도입하면서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런 거 기획 조치들이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상문 사례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감상문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또 잘 썼어요. 본질은 똑같지만은, 자, 2011년도에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CCC로 평가했다. 야, 이 세계 126개 대상국가 중에서 최하 등급이다. 심지어 자메이카, 파키스탄, 피지보다도 한 단계 낮은 등급이었다. 완전히 국가 부도 위기 상태죠. 그래서 이 그리스가 유로화 사용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투자 부적격 판정을 갖다 받으면서 그리스의 그 재정 위기는 패스트 마냥 남유럽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야, 이 도미노 연쇄 부실 효과 이런 걸 갖다가 연쇄 폭탄을 터뜨리는 걸 갖다 패스트로 이렇게 딱 표현을 갖다 잘했네요. 영상 위기의 남유럽을 가다 이 그리스 편에서는 그리스 정부의 그 방만한 재정 운영과 이 탈세 부패가 어떻게 그리스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리고 있다. 그래, 위기의 어떤 그 현실을 갖다가 영상화면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타 소마의 화로운 리조트까지 찾아가고 문 닫은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소상인들, 기업들, 이 파산한 거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갖고 무료 식사 이렇게 의지하고, 식자재를 길거리에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대학생하고 인터뷰도 이렇게 해요. 일자리가 없어갖고, 그리스 대학생들 일자리가 없어갖고 졸업을 미루거나,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일자리 찾아서 떠난다. 이런 이야기. 그리스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가 EU에 가입했을 때부터 예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갖다 딱 썼네요. 유로존 체제의 태생적인 문제점. 유로존의 국가들이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화폐와 유로화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독일 등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경상수지 적자 이런 것이 팍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런 거 많은 유동자금에 따라 갖고 이렇게 비생산적인데 많이 쓰게 되었다. 또 가다 채무 유발 이런 것도 이렇게 하게 되었죠. 현재 그리스의 경제 상태는 아주 이렇게 심각하다. 이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어떤 복지 정책, 그리고 이런 거 부패, 지하경제, 그리고 이런 거 제조업이 취약하고 관광이라든가 해운 이런 거 소비적인 산업에 의존하는 이런 거 경제 구조, 이래갖고 아주 이렇게 일반 이런 거 도산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인다. 근데 그리스가 다른 중남미 국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EU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는 EU의 세 차례 구제 금융 지원과 그리고 혹독한 긴축 정책 덕분에 간신히 부도 위기는 면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 상처에 약만 발라줬을 뿐 치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구제금융 이런 경우에는 임시 처방제다, 그죠? 그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썼어요. 특히 첫 번째 감상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컨텐츠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청을 갖다가 이렇게 딱 열심히 해갖고 좋은 감상문을 갖다가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청 딱 집중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